손흥민이 임신한 여성에게 1등석 좌석을 양보했는데 그 여성이 한 일이 이거예요. 손흥민은 히드로 공항의 체크인 구역으로 들어서며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있었다. 그는 막 동료들과의 강도 높은 훈련을 마쳤고 이제 다음 경기 준비를 위해 맨체스터로 향하는 길이었다. 프로 선수로서 잦은 이동에 익숙한 그는 이런 붐비는 공항이 낯설지 않았다. 그는 이어폰을 착용하고 잔잔한 음악을 재생한 뒤 비즈니스 클래스 전용 체크인 줄에 들어섰다.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손흥민은 사람들의 관심을 피할 수 없었다. 몇몇 팬들이 그를 알아보고 다가와 사인을 요청했지만 그는 정중하게 미소만 짓고 최대한 사생활을 지키려 했다. 체크인을 마친 후 그는 빠르게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퍼스트 클래스 라운지로 향했다. 그를 알아본 직원이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손흥민 선수. 비행 전 음료를 드릴까요? 물 한 잔이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자리에 앉아 모자를 깊숙이 눌렀으며 주위를 의식하지 않으려 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최신 축구 뉴스를 확인하고 동료들에게 온 몇몇 메시지를 읽었다. 잠시 후 탑승 안내 방송이 들려왔고 그는 가방을 챙겨 게이트로 이동했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자 익숙한 고급스러움이 느껴졌다. 넓은 좌석, 은은한 조명, 조용한 분위기가 편안함을 더했다. 그는 짐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자리에 앉아 휴식을 취할 준비를 했다. 승무원이 다가와 인사하자 그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오렌지 주스를 부탁했다. 모든 것이 평소처럼 흘러가는 듯했지만 이내 뒤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임신한 젊은 여성이 피곤한 듯 서 있었고 불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녀는 배에 손을 올린 채 거친 숨을 내쉬었고 옆에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는 남성이 함께 있었다. 그들은 퍼스트 클래스 근처에서 누군가를 찾거나 도움을 기다리는 듯 보였다. 한 승무원이 다가가 조심스럽지만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모두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코노미석에서 자리를 마련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성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지만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은 듯했다. 그냥 혹시 자리를 양보해 줄 분이 계실까 해서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옆에 있던 남성, 아마도 그녀의 남편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엘레노어, 몸이 안 좋으면 승무원에게 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어. 정말 괜찮겠어? 엘레노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있던 승객들은 이 광경을 보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았다. 일부는 눈을 피했고 일부는 책을 읽거나 휴대폰을 보며 못 들은 척했다. 몇몇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다. 손흥민은 조용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았다. 엘레노어의 떨리는 손이 남편의 손을 꼭 쥐고 있는 모습을 보자 그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고민할 것도 없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제 자리에 앉으세요. 엘레노어와 그녀의 남편은 순간 놀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손흥민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정말 괜찮아요. 저는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이 자리가 지금은 당신에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엘레노어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럴 수 없어요. 이건 당신이 직접 구매한 좌석인데. 괜찮습니다. 손흥민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편하게 앉아서 조금이라도 쉬세요. 그제야 엘레노어의 남편, 다니엘이 입을 열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요.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신의 짐을 챙기고 승무원에게 다가가 물었다. 이코노미석에 빈자리 있나요? 승무원은 당황한 듯했지만 곧 좌석을 확인했다. 뒤쪽에 한 자리 있긴 한데 공간이 좀 좁을 거예요. 손흥민은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엘레노어와 다니엘이 감사의 미소를 짓고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 앉았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뭐라고 감사 인사를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손흥민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그냥 자리 하나 바꾼 것뿐이에요. 그는 이코노미석으로 이동해 새 자리를 찾았다. 승무원의 말대로 좌석은 매우 좁았고 양옆에는 덩치 큰 남성들이 앉아 있었다. 손흥민은 살짝 한숨을 내쉬며 몸을 최대한 편하게 조정하려 애썼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번 비행이 처음 예상했던 것처럼 편안하지는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이 자리 하나가 그에게는 중요하지 않을지 몰라도 엘레노어에게는 더 나은 여행을 위한 작은 배려가 될 수 있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오직 그것뿐이었다. 손흥민은 조용히 기대어 눈을 감았다. 그리고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작은 결정이 앞으로의 며칠 동안 그를 예상치 못한 사건 속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손흥민은 맨체스터 공항을 나서며 추운 오후 날씨를 피하려고 코트깃을 올렸다. 방금 탄 비행기는 결코 편안하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의 결정에 후회는 없었다. 출구 근처의 커피숍으로 향하려던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 여기야. 그는 고개를 돌려보니 다니엘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엘레노어가 서 있었는데 비행기 안에서보다 훨씬 나아 보였다. 그녀는 여전히 피곤한 기색이 남아 있었지만 손흥민을 보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에 감사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바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다니엘이 말하며 손을 내밀었다. 손흥민은 가볍게 웃으며 다니엘과 악수한 뒤 엘레노어를 바라보았다. 괜찮아졌어요. 훨씬 좋아졌어요. 자리 양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다니엘은 빈 의자를 당기며 손흥민에게 함께 앉을 것을 권했다. 가족이 마중 나오기로 했는데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급하지 않으면 감사의 의미로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싶어요. 손흥민은 잠시 고민했지만 결국 동의했다. 세 사람은 공항 내 작은 커피숍으로 들어가 음료를 주문하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다니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맨체스터에 온 이유는 엘레노어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분은 큰 회사를 운영하셨는데 돌아가신 후에야 재정적으로 이상한 문제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갑자기 사라진 자금이 있고 계약이 이상하게 변경되어 있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 잘 모르지만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아요. 엘레노어는 손에 든 커피잔을 꽉 쥐었다. 모든 게 너무 갑자기였어요. 아버지는 회사 문제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는데 지금은 마치 엉망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도와줄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해요.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의 불안감을 이해했다. 그는 금융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었다. 런던에 마이클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금융 분석 전문가인데 필요하다면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엘레노어와 다니엘은 서로를 바라보았고 엘레노어가 말했다. 정말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연결해 주실 수 있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손흥민은 휴대폰을 꺼내 마이클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그 순간
다니엘은 한숨을 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재정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익명의 편지도 받았어요. 손흥민은 미간을 찌푸렸다. 익명의 편지. 다니엘은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를 꺼내 손흥민에게 건넸다. 그는 종이를 펼쳐 읽었다.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라. 세상엔 알고 싶어도 몰라야 할 것이 있다. 손흥민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경찰에 신고했어요. 엘레노어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요.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증거도 없어요. 경찰은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손흥민은 잠시 생각한 후 말했다.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아요.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경찰에 알려야 해요.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우선 마이클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마침 마이클에게 답장이 왔다. 내일 시내 사무실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하네요.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엘레노어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요, 손. 이렇게까지 도와주실 필요 없었는데. 손흥민은 어깨를 으쓱였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야죠. 그들은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눈 후 다니엘은 가족에게서 전화가 와서 자리를 정리했다. 손흥민은 작별 인사를 하고 커피숍을 나섰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다. 비행기에서 우연히 자리를 양보한 작은 친절이 그를 예상치 못한 복잡한 이야기 속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는 맨체스터의 붐비는 거리로 발걸음을 옮기며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했다. 손흥민은 맨체스터 중심가의 고층 건물 앞에서 택시에서 내렸다. 마이클이 다니엘과 엘리노어를 만나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회사의 재정을 점검하기로 한 장소였다. 거리에 찬바람이 불어와 손흥민은 코트깃을 더욱 높이 올렸다. 그는 이 사건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익명의 편지, 거액의 의문의 손실, 모든 것이 그에게 위험의 기운을 전달하고 있었다. 런던에서 알게 된 영국계 한국인 금융분석가 마이클이 건물 로비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세련된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어 넘긴 채 경험 많고 신뢰할 만한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손흥민을 발견한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손, 오랜만이야. 이런 상황에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 손흥민은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마이클, 도와줘서 고마워. 이쪽은 엘리노어와 그녀의 남편 다니엘이야. 가족 회사의 재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을 사무실로 안내했다. 사무실 내부는 현대적인 분위기로 여러 개의 컴퓨터 화면에 복잡한 금융 차트가 표시되어 있었다. 마이클은 컴퓨터 앞에 앉아 엘리노어에게 그녀가 가진 서류를 보여달라고 했다. 엘리노어는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제가 대략 검토해봤지만 상당한 금액이 이상하게 사라졌어요. 누가 이런 일을 벌였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클은 서류를 넘겨보며 금융 전문가다운 날카로운 눈빛으로 분석했다. 몇 분 후 그는 이마를 찌푸리며 말했다. 여기 이상한 거래들이 있어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거액이 회사에서 빠져나갔는데 이에 대한 공식적인 서류는 남아있지 않아요. 다니엘은 긴장된 얼굴로 다가와 물었다. 누가 그 거래를 진행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마이클은 키보드를 두드려 데이터를 조회했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계좌 목록에서 한 이름이 눈에 띄었다. 제임스 해링턴 엘리노어는 몸을 굳히며 말했다. 제임스 해링턴. 그는 우리 회사의 임원 중 한 명이지만
아버지는 그를 완전히 신뢰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제임스를 야망이 큰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런 일을 저질 줄은 몰랐어요. 손흥민은 다니엘을 쳐다보았다. 다니엘 역시 깊이 생각하는 표정이었다. 그는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제임스가 엘리노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회사 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크군요.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대부분의 횡령범들은 흔적을 숨기기 위해 신중하게 행동하는데 제임스는 거의 아무런 위장 없이 돈을 빼돌렸어요. 이는 그가 너무 자신만만했거나 아니면 그를 뒤에서 보호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엘리노어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마이클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다. 우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제임스를 경찰에 신고하거나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저는 그가 벌인 거래를 추적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세요. 만약 제임스가 당신이 조사 중인 걸 알게 되면 먼저 움직일 수도 있어요. 손흥민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제임스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 몰라요. 만약 그가 정말 횡령을 저질렀다면 발각되는 걸 막기 위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겠죠. 그때 엘리노어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그녀는 화면을 확인한 순간 얼굴이 창백해졌다. 또 익명의 메시지야. 그녀는 손흥민에게 휴대전화를 건넸다. 화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더 늦기 전에 멈춰라. 다니엘은 이를 악물며 손을 꽉 쥐었다. 우리 움직임을 누군가 감시하고 있어. 이건 제임스가 우리가 조사 중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뜻이야. 마이클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단순한 협박에 밀려날 수 없어요. 그는 엘리노어를 바라보았다. 회사 내부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의심받지 않고 내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 말입니다. 엘리노어는 잠시 고민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올리버, 우리 회사의 최고 회계사예요. 아버지와 20년 넘게 함께 일했어요. 만약 누군가 우리를 도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올리버예요. 마이클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좋아요. 조심스럽게 올리버와 접촉하세요. 그가 추가적인 내부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우리는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손흥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긴장감을 느꼈다. 처음엔 단순히 비행기에서 좌석을 양보한 일이었는데 이제는 거대한 금융 스캔들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진실을 알게 되었고 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다니엘과 엘리노어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 일이 얼마나 위험하든 간에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제임스가 부정을 저질렀다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해요. 엘리노어는 단단히 주먹을 쥐며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다. 아버지를 이렇게 배신당하게 둘 수는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손흥민은 호텔 창가에 서서 밤이 된 맨체스터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바쁘게 지나가는 얼굴들을 비추고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스쳐 지나가며 도시의 분주한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바깥 풍경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온종일 벌어진 일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익명의 메시지, 수상한 거래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임스 해링턴이라는 이름. 모든 조각이 흩어진 퍼즐처럼 하나둘 맞춰지고 있었다. 탁자 위에 놓인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손흥민은 화면을 보았다. 다니엘이었다. 손, 지금 바로 우리한테 올 수 있어? 올리버가 만나주기로 했는데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해. 지금 당장 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네. 회사 근처에 작은 카페에 있어. 주소를 보낼게. 손흥민은 재빨리 코트를 걸치고 호텔을 나섰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스쳤지만 이 일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도착했을 때 다니엘과 엘레노어는 이미 카페 한쪽 구석에서 앉아 있었다. 그들 맞은편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50대 남성이 커피잔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주변을 경계하는 듯했다. 손흥민은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올리버 씨? 저는 손흥민입니다. 올리버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경기를 하는 걸 본 적이 있죠. 하지만 지금 축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일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엘레노어가 불안한 눈빛으로 올리버를 바라보았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죠. 무슨 걸 발견하셨나요? 올리버는 다시 한번 주변을 살피고 나서 봉투 하나를 꺼내 엘레노어에게 건넸다. 이걸 더 이상 갖고 있을 수 없어요. 그들이 내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난 안전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있는 건 제임스가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서명한 계약서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걸 계획하고 있었어요. 엘레노어. 이건 단순한 횡령 사건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어요. 다니엘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내 검토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 계약들, 만약 경영진이 갑작스럽게 변경될 경우 제임스가 회사의 모든 자산을 장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건 엘레노어는 침을 삼켰다. 아버지가 돌아가길 기다렸다는 뜻이야. 손흥민은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다. 그러니까 엘레노어의 아버지가 자연사한 게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올리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확실히 단정할 순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너희 아버지는 원래 건강하셨습니다. 큰 지병도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 사이에 급격히 쇠약해졌고 결국 돌아가셨죠. 그리고 바로 그 직후 제임스는 이 계약서들에 서명했습니다. 누구도 그를 막을 수 없었어요. 이건 마치 다니엘은 주먹을 꽉 쥐었다. 재정적 암살. 그들은 직접 손을 대지 않고도 아버지를 무너뜨리고 회사를 빼앗아갔다. 엘레노어는 의자에 기대어 창백한 얼굴로 속삭였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만약 제임스가 이 모든 걸 주도했다면 우리가 더 깊이 파헤치는 걸 그냥 두고 보진 않을 거야. 손흥민은 올리버를 바라보았다. 이 회사에서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올리버는 고개를 저었다. 너희 아버지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해고되었거나 철저히 감시당하고 있어요. 나 같은 몇몇만 남았을 뿐인데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임스가 내가 너희와 접촉한 걸 알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큰 체격의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카페를 둘러보더니 이내 그들의 테이블을 주시했다. 손흥민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 남자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우릴 감시하고 있어. 손흥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해. 올리버의 얼굴이 새파래졌다. 생각보다 빨리 움직였군. 다니엘이 엘레노어를 부축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손흥민이 앞장서 나서자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 하나 없이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하려는 듯했다. 손흥민 일행이 카페를 나서자
그 남자도 곧 따라 나왔다. 급히 택시를 잡아타고 문을 닫자마자 손흥민은 뒤를 돌아보았다. 예상대로 검은 차 한 대가 뒤따라오고 있었다. 우릴 미행하고 있어. 손흥민이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운전사는 백미러를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니엘이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따돌릴 방법이 있을까? 손흥민은 길을 살피며 빠르게 판단했다. 앞쪽 골목으로 들어가서 2번 좌회전해요. 그래도 따라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합니다. 운전사는 지시대로 움직였다. 하지만 2번째 좌회전을 마치자마자 검은 차도 같은 길로 따라 들어왔다. 이제 확실했다. 그들은 쫓기고 있었다. 엘레노어는 손흥민의 팔을 꼭 붙잡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칠 수는 없어. 뭔가 계획이 필요해. 손흥민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올리버를 바라보았다. 안전한 장소는 없습니까? 올리버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다. 너희 아버지가 중요한 자료를 보관하던 창고가 하나 있어요. 지금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지만 안전한 곳이 될 수 있어. 손흥민은 운전색에 말했다. 그곳으로 가죠. 하지만 돌아서 가세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들키면 안 됩니다. 택시는 방향을 틀었지만 검은 차는 여전히 그들을 추적하고 있었다. 손흥민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한 재정 문제를 넘어섰다. 제임스가 자신들의 움직임을 눈치채는 건 시간 문제였다. 그리고 그가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면 그때는 더 이상 단순한 추적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 손흥민은 옆에 앉은 엘레노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결연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택시는 손흥민, 엘레노어, 다니엘, 그리고 올리버를 태우고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다. 울퉁불퉁한 도로 위에서 덜컹거리던 차는 낡은 창고 앞에서 멈춰 섰다. 운전사는 백미러로 뒤를 흘깃보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위험한 일이라면 난 상관없소. 손흥민은 서둘러 돈을 지불하고 감사 인사를 한 뒤 차에서 내려 주위를 둘러보았다. 거리는 조용했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을 뚫고 있었다. 그들을 따라오던 검은색 차량은 사라졌지만 그렇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었다. 엘레노어가 낡은 자물쇠를 열자 무거운 철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창고 안은 먼지가 가득했지만 몇 개의 낡은 책상과 어지럽게 흩어진 서류장이 남아있었다. 올리버가 먼저 안으로 들어가 주변을 살폈다. 당분간은 안전하겠지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군. 제임스가 정말 사람을 보냈다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야. 다니엘은 낡은 나무 책상 위에 서류 뭉치를 내려놓고 여전히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자료를 살펴봐야 해. 만약 제임스가 엘레노어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회사를 조작했다면 분명히 더 많은 비밀을 숨기고 있을 거야. 손흥민은 의자를 끌어와 앉으며 두꺼운 서류 파일을 펼쳤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엘레노어는 빠르게 서류를 넘기다가 빨간 도장이 찍힌 한 장의 문서에서 멈췄다. 잠깐만, 이건 아버지의 보험 계약서야. 돌아가시기 불과 3주 전에 수정되었어. 올리버는 서류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없어. 나 아버지는 보험 계약을 변경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 도대체 누가 이걸 조작한 거지? 다니엘이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가족의 승인 없이 이렇게 중요한 계약을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제임스. 엘레노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손흥민이 다음 장을 넘기자
모두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체결된 회사 매각 계약서였다. 계약서에는 제임스 해링턴과 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나이절 카터, 다니엘이 중얼거렸다.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올리버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나이절은 기업 인수합병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야. 상당히 교활한 인물로 유명하지. 적절한 금액만 제시하면 어떤 일도 서슴지 않는 자야. 그가 연루되었다면 제임스뿐만 아니라 이 일 뒤에 더 큰 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 순간 엘레노어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번호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엘레노어 양, 지금 당장 멈추는 게 좋을 거요. 안 그러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달갑지 않을걸. 엘레노어는 몸을 굳히며 말했다. 누구죠? 왜 날 위협하는 거죠? 우린 위협하는 게 아니라 충고하는 거요. 당신이 캐내려는 것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계속하면 후회하게 될 거요. 그리고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엘레노어는 핸드폰을 손에 쥔 채 주위를 둘러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우리 위치를 알고 있어. 손흥민이 벌떡 일어나 말했다. 여기 오래 머물 수 없어. 하지만 떠나기 전에 중요한 문서들은 전부 촬영해 둬야 해. 다니엘은 휴대폰을 꺼내 한 장 한 장 서류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엘레노어도 그를 따라 사진을 찍었다. 올리버는 서랍을 열어 안을 뒤적이다가 낡은 노트를 꺼냈다. 이게 도움이 될 거야. 나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업무 기록 노트야. 중요한 회의 내용은 전부 여기에 적혀 있을 거야. 만약 이상한 거래가 있었다면 이 안에 단서가 있을 거야. 그때 창고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손흥민은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낸 뒤 조심스럽게 창문 쪽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검은색 차량 한 대가 가까운 곳에 주차되어 있었다. 2명의 정장이 남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놈들이 왔어. 손흥민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해. 다니엘이 서류를 챙겼고 올리버는 노트를 단단히 쥐었다. 엘레노어는 침착하려 애쓰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네 사람은 소리내지 않도록 조심하며 창고 뒷문으로 향했다. 하지만 문을 나서자마자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멈춰. 여기서 뭘 하고 있지? 그들 뒤에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다. 그중 한 명은 허리춤에 손을 올리며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했다. 다른 한 명도 천천히 다가오며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손흥민이 앞으로 나서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단지 엘레노어 가족의 문서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나이든 남자가 비웃으며 말했다. 우린 단지 당신들이 선을 넘지 않길 바랄 뿐이야. 어떤 일들은 그냥 덮어두는 게 좋아. 다니엘이 주먹을 꽉 쥐며 물었다. 너희들 누구야? 제임스를 위해 일하는 거냐? 젊은 남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린 제임스보다 더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지. 그리고 조언 하나 해두지. 우리를 적으로 돌리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엘레노어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다. 난 신경 안 써. 내 아버지가 배신당했다면 난 절대 멈추지 않아. 어떤 일이 있어도. 나이든 남자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피식 웃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충고를 무시하는군. 좋을 대로 해. 하지만 후회하게 될 거다. 그들은 뒤돌아서더니 검은색 차량을 타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손흥민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제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나 기자에게 넘겨야 해.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올리버가 고개를 끄덕였다. 레너드 월리스라는 기자가 있어. 유명한 탐사보도 기자야. 돈으로 매수되지 않는 사람이야.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릴 수 있다면 그가 적임자야. 엘레노어는 아버지의 노트를 단단히 붙잡았다. 내일 아침 바로 그를 만나러 가자. 제임스가 이 모든 걸 은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는 크게 착각한 거야. 손흥민은 마지막으로 창고를 둘러본 뒤 모두와 함께 발걸음을 옮겼다.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 새벽이 막 밝아올 무렵 손흥민, 엘레노어, 다니엘 그리고 올리버는 맨체스터의 한 작은 카페에서 모였다. 어젯밤의 일들로 인해 누구도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감시하는 자들, 협박, 그리고 하나씩 드러나는 비밀들로 인해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오늘은 중요한 날이었다. 그들은 곧 베테랑 탐사기자 레너드 월러스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제임스 해링턴과 그의 배우 세력을 폭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이었다. 엘레노어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수첩을 뒤적이고 있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모두 고발의 증거 같았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제임스 같은 권력자를 상대할 수 있을까? 다니엘은 휴대폰을 확인하며 주위를 계속해서 살폈다. 레너드가 지금 오고 있다고 했어. 그런데 올리버, 그 사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올리버는 한숨을 쉬었다. 예전에 레너드와 함께 일한 적이 있어. 그는 한 대기업을 무너뜨릴 정도의 금융비리를 폭로한 사람이야.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고 싶다면 그보다 더 적합한 사람은 없어. 그때 카페 문이 열렸다. 중년의 남성이 들어섰다. 은빛으로 물든 머리칼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그는 오래된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그가 일행을 발견하자 곧장 다가와 자리에 앉았다. 나는 레너드 월러스요. 올리버에게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이제 내게 모든 것을 말해 주세요. 엘레노어는 그에게 서류 뭉치를 내밀었다. 우리는 제임스 해링턴이 우리 아버지의 회사 재정을 조작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게다가 나이절 카터라는 수상한 변호사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레너드는 조용히 서류를 펼쳐 한 장 한 장 빠르게 읽어나갔다. 때때로 미간을 찌푸리기도 했다. 약 10분 후 그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이건 아주 큰 사건이군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몇몇 문서는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제임스를 법적으로 몰아넣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에요. 나는 내부에서 나올 증언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회사를 잘 아는 사람이 직접 입을 열어야 합니다. 올리버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한 사람이 있긴 해요. 하지만 그가 협력할지는 모르겠어요. 손흥민이 바로 물었다. 누굽니까? 올리버는 엘레노어를 흘끗 바라본 뒤 답했다. 로널드 헤이스. 그는 네 아버지의 오른팔과 같은 존재였어, 엘레노어.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조용히 회사를 떠났지. 예전에 그가 제임스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고 들었어. 만약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면 그가 도와줄 수도 있어. 엘레노어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당장 만나야 해요. 아버지가 배신당했다는 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리 없어요. 레너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실에 가까워질수록 제임스도 우리를 더 예의주시할 겁니다. 그들은 서둘러 카페를 나와 택시를 타고 로널드가 사는 곳으로 향했다. 그는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문을 두드리자 한참 후에 안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60대쯤 되어 보이는 백발의 남성이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난 아무것도 살 생각이 없어. 그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엘레노어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저는 엘레노어예요. 아버지와 함께 일하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잠시만 이야기할 시간을 주세요. 저희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로널드는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마침내 문을 활짝 열었다. 들어와요. 하지만 내가 도와줄 거란 기대는 하지 말아요. 거실로 들어서자 손흥민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발견했다. 몇몇 사진에는 로널드와 엘레노어의 아버지가 나란히 서 있었다. 아직도 이 사진들을 간직하고 계시는군요. 회사가 아니라 아버지를 걱정하고 계신 거죠. 로널드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나 아버지를 존경했어. 하지만 그는 사람을 잘못 믿었지. 엘레노어가 조용히 말했다. 제임스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죠? 우리는 일부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확인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제발 말해 주세요. 로널드는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다가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임스는 단순히 돈을 빼돌린 게 아니야. 그는 거대한 자금 세탁 조직과 연결되어 있었지. 네 아버지는 그의 뒤에는 더 거대한 세력이 있어. 만약 너희가 정말 그를 끌어내리려 한다면 그에 따른 위험도 감수해야 할 거야. 레너드는 녹음기를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 모든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증언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신을 보호할 겁니다. 로널드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러나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이게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난 말할 거야. 엘레노어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감사합니다, 로널드. 우리는 반드시 그들이 죗값을 치르게 할 거예요. 손흥민은 굳은 결의로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우리는 증거도 있고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제임스가 손을 쓰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창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손흥민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고 창밖으로 검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누군가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우린 당장 나가야 해. 손흥민이 소리쳤다. 그들은 황급히 서류를 챙겨 문을 열고 나섰다. 하지만 문 밖에는 검은색 차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차 문이 열리더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성이 내렸다. 그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들 선을 넘었군. 손흥민은 엘레노아와 그의 팀원들 앞을 막아서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채서 내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을 가졌으며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의 눈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훑으며 누가 가장 큰 위협이 될지 평가하는 듯했다. 너희들은 선을 넘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으며 위협이 가득했다. 엘레노아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손흥민은 그녀가 떨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니엘은 그녀 가까이 서 있었고 올리버는 침착한 척했지만 얼굴에 드러난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베테랑 기자인 러나드 월러스는 코웃음을 쳤지만 두려운 기색은 없었다. 그는 이런 위험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다. 손흥민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문제를 일으키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싶을 뿐이에요. 만약 숨길 것이 없다면 왜 우리를 막으려 하는 거죠?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진실? 진실보다 중요한 건 그 이야기를 누가 통제하느냐야. 너희들이 제임스와 그의 배후 세력에 대항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희들은 거대한 체스판 위에 작은 말에 불과해. 충고하자면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그만두는 게 좋을 거야.
손흥민은 이 협박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제임스 해링턴 같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두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폭력도 서슴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물러서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엘레노아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당신들은 우리를 위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을 거예요. 만약 당신들이 내가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남자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녀의 결의를 평가하는 듯 보였다. 이윽고 그는 비웃으며 말했다. 네가 선택한 일이니 마음대로 해. 하지만 내 말을 기억해둬. 너희들이 깊이 파고들수록 그만큼 더 쉽게 묻힐 거야. 그는 등을 돌려 차로 향했다. 하지만 차에 타기 전 다시 고개를 돌려 손흥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너, 유명한 축구선수라면 자신과 관련 없는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내가 너라면 위험한 일에 휘말리기보단 경기에 집중할 거야. 손흥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그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검은 차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지만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다니엘이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우린 이 일을 모른 척할 수 없어. 그자가 우리를 경고했다는 건 우리가 진실에 아주 가까이 다가갔다는 뜻이야. 러나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권력을 가진 자들은 별것 아닌 일에 경고하지 않아.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지. 하지만 조심해야 해. 올리버는 여전히 불안해 보였다.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런 사건을 너무 많이 봐왔어. 진실을 말하려던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전에 침묵당하는 경우가 허다했지. 엘레노아는 지금까지 조용히 있던 로널드 헤이스를 바라보았다. 로널드 아저씨, 이 일이 위험하다는 거 저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아버지가 아무 이유 없이 죽도록 놔둘 수 없어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로널드는 엘레노아의 눈을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랫동안 갈등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너무 오랫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아왔어. 이제 옳은 일을 해야 할 때야. 손흥민은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여기 오래 머무를 수 없어요.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 증거를 정리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제임스가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겁니다. 러나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 소피 카터라고 부패 사건을 조사하는 NGO에서 일하지. 그녀라면 우리 정보를 보호해 줄 수도 있고 대중에게 공개할 방법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빨리 그녀를 만나야 해. 엘레노아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지금 바로 가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그들은 서둘러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도착한 곳에서 소피 카터가 작은 사무실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짧은 머리와 강인한 인상을 가진 그녀는 한눈에 봐도 날카로운 사람이었다. 그녀는 일어나서 한 명씩 악수를 하며 말했다. 러나드에게 이야기는 들었어요. 제가 자료를 검토해 봤는데 이건 정말 큰 사건이에요. 제대로 밝혀진다면 거대한 시스템이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죠. 제임스 해링턴 같은 사람들은 강력한 권력을 가졌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짓이든 할 거예요. 이 일을 계속하려면 각오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말했다. 우리도 알아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고 이제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증인도 있고 증거도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이것을 안전하게 세상에 공개하는 것뿐입니다. 소피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도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을 조금 더 주어야 해요. 모든 걸 확인하고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동안 여러분도 조심해야 해요. 제임스가 이걸 눈치채면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엘레노아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그가 무슨 짓을 하든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아버지의 결백을 밝히기 전까지는. 손흥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동료들의 얼굴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모두가 이 싸움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누구도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소피 카터의 사무실 분위기는 모두가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앉으면서 숨막히게 무거워졌다. 책상 위에는 그들이 수집한 수많은 문서와 증거들이 흩어져 있었다. 조작된 금융계약, 수상한 거래, 그리고 로널드 헤이스의 증언.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었다. 제임스 해링턴과 그의 배우 세력이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면 말이다. 소피는 이마를 찌푸리며 서류를 훑어보았다. 이 증거들은 강력해요. 하지만 올바른 방식으로 사용해야 해요. 전략 없이 공개하면 제임스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이야기의 방향을 바꿔버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무고한 사람들을 모함하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확실한 일격이 필요합니다. 손흥민은 팔짱을 낀 채 고민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을 끌면 끌수록 제임스는 방역할 기회를 찾을 겁니다. 그는 이미 우리에게 경고했어요. 그냥 겁을 주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레너드 월리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언론인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더 가디언 신문사에 아는 기자가 있는데 그는 대기업과 맞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제임스를 확실하게 몰아넣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엘레노어는 아버지의 노트를 빠르게 넘겨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이 노트를 수십 번 읽었지만 아직 무언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어떤 문장 앞에서 멈췄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급하게 적힌 문장이 눈에 띄었다. 클라이드와의 회의, 보험, 제임스를 믿을 수 없다. 다니엘이 눈길을 주었다. 클라이드? 그 사람은 누구죠? 올리버는 깜짝 놀라며 중얼거렸다. 클라이드 해리슨. 그는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잠깐 회사에 재무이사로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이유 없이 사임했지. 만약 네 아버지가 노트에 그의 이름을 남겼다면 그는 뭔가 중요한 걸 알고 있을 가능성이 커. 소피가 테이블을 둘러보며 말했다. 그럼 우리는 클라이드를 찾아야 해요. 그가 제임스의 범죄를 알고 있다면 그는 이 퍼즐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직접 연락할 수는 없습니다. 제임스가 먼저 눈치채면 큰일 나요. 조용히 접근해야 합니다. 레너드는 휴대전화를 꺼내 몇 번 전화를 걸었다. 몇 분 후 전화를 끊고 말했다. 클라이드는 회사를 떠난 후 모습을 감췄어. 공식 행사에도 나오지 않았지. 하지만 내가 가진 그의 옛 주소가 있어.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들은 즉시 사무실을 나와 레너드가 제공한 주소로 향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낡고 작은 집이 보였다. 창문은 커튼으로 꽉 닫혀 있었고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다. 엘레노어는 긴장된 표정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문을 두드렸다.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다니엘이 올리버를 바라보며 물었다. 정말 그가 여기 산다는 거 확실해요? 올리버가 어깨를 으쓱였다. 이게 그가 마지막으로 알려진 주소야. 하지만 만약 그가 뭔가를 알고 있다면 숨어 있을 가능성이 커. 손흥민은 조용한 거리를 둘러보았다.
어딘가 이상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창문의 작은 틈을 통해 안을 살폈다. 안에 누군가 있어요.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레너드는 문을 세게 두드리며 외쳤다. 클라이드, 문을 여시오.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제임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싶어요. 한참 후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마침내 문이 조금 열렸다. 피곤한 눈빛을 한 중년 남성이 모습을 드러냈다. 덥수룩한 수염과 깊게 패인 눈가의 주름은 오랜 불안과 두려움을 말해주고 있었다. 당신들은 누구죠? 왜 내가 당신들을 믿어야 하죠? 엘레노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저는 엘레노어예요. 제 아버지는 리차드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가 남긴 노트에 당신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당신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믿었어요. 클라이드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며 문을 활짝 열었다. 그의 집은 어지럽혀져 있었고 바닥에는 문서 뭉치와 빈 술병들이 흩어져 있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소파에 던지며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나는 오래전부터 이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어.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누군가가 결국 나를 찾아올 거라고. 손흥민이 그의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해주세요.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클라이드는 엘레노어의 눈을 바라보았다. 네 아버지는 제임스와 나이젤 카터가 주도한 거대한 자금 세탁 계획을 발견했어. 제임스는 단순한 횡령이 아니라 거대 범죄 조직과 연계하여 불법 자금을 합법적으로 세탁하고 있었지. 네 아버지는 이를 저지하려 했지만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어. 나는 그가 독살당했다고 믿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고 난 너무 두려웠어. 그래서 회사를 떠났지. 나도 사라질까봐. 엘레노어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즉, 제임스는 아버지를 가장 교묘한 방법으로 죽였다는 거군요. 그리고 그는 그걸로 승리했어요. 레너드는 천천히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클라이드, 당신이 정말 제임스를 막고 싶다면 지금 당신의 증언을 기록해야 합니다. 이게 그를 끝장낼 유일한 방법입니다. 클라이드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증언이 끝난 후 소피는 빠르게 녹음 파일과 문서를 신뢰할 만한 언론사에 보냈다. 지금 바로 공개해야 해요. 시간이 없습니다. 제임스가 우리가 클라이드를 만났다는 걸 알면 더 이상 기회는 없을 거예요. 손흥민은 엘레노어를 바라보았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합니다. 엘레노어는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세요. 이제 전 세계가 제임스 해링턴이 누구인지 알게 될 거예요. 클라이드 해리슨의 작은 아파트는 그의 증언이 끝난 후 조용해졌다. 모두가 이 순간부터는 물러설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고 있었다. 소피 칼터는 녹음 파일과 문서를 신뢰할 수 있는 탐사 기자들에게 신속하게 보냈다. 러너드 월레스는 언론계의 몇몇 인맥에게 전화를 걸어 제임스 해링턴의 모든 진실을 폭로할 대형 기사를 준비했다. 그러나 그들이 계획을 완수하기도 전에 창밖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졌다. 손흥민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우리를 추적하고 있다. 놈들이 우리를 찾아냈어. 다니엘은 엘레노를 벽 쪽으로 끌어당겼다. 클라이드는 창백해진 얼굴로 중얼거렸다. 올 거라는 건 알았어. 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지. 현관문이 요란하게 울렸다.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러나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소피에를 바라보았다. 탈출 계획 있나?
아니면 쉽게 빠져나가기는 힘들겠어. 소피에는 클라이드를 일으켰다. 뒤쪽에 비상구가 있어. 서둘러야 우리가 나가기 전에 놈들이 들이닥치지 않아. 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문이 강제로 열렸다. 검은 정장을 입은 3명의 남자가 냉혹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그중 한 명은 전에 손이 마주쳤던 자였다. 그가 앞으로 나서며 살기를 내뿜었다. 우린 이미 경고했다. 하지만 듣지 않았군. 그러니 후회하지 마라. 손은 기다리지 않고 즉시 테이블을 밀어 넘어뜨리며 모두에게 뒷문으로 나가라고 신호를 보냈다. 하지만 놈들이 더 빨랐다. 한 놈이 클라이드의 옷깃을 잡아 세게 끌어당겼다.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늙은이. 엘러노라가 소리쳤다. 그를 놔줘. 손은 즉시 달려들어 한방 강한 주먹을 날렸다. 상대는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는 않았다. 그러자 다른 놈이 총을 꺼내들고 손을 겨눴다. 멈춰, 안 그럼 쏜다. 방 안이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클라이드는 떨고 있었고 다니엘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소피에는 휴대전화에 긴급 신고 버튼을 누를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총을 든 자가 방가쇠를 당기기도 전에 거리에서 경찰차의 사이렌이 울렸다. 러나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우리보다 먼저 누군가 신고했나 보군. 제임스의 부하들은 상황이 불리해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총을 든 자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철수한다. 하지만 기억해라. 이게 끝이 아니다. 놈들은 빠르게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이 아파트에 들이닥쳤다. 노련해 보이는 경찰관이 앞으로 나섰다. 신고한 사람이 누구죠? 소피가 나섰다. 제가 소피 카터입니다. 저희는 부패와 살인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합니다. 경찰관은 이들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안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법정 싸움이 아주 치열해질 겁니다. 엘레노어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우린 준비됐어요. 그들은 경찰 보호에 들어갔지만 제임스 하링턴은 그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단 하루 만에 언론에서는 엘러노라와 그녀의 팀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제임스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여론을 조작하며 그들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 다니엘은 분노하며 책상을 내려쳤다. 놈은 정말 끝까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군. 우리가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는데도 언론을 휘두르다니. 러나드는 고개를 저었다. 놀랄 일도 아니지. 제임스는 오랫동안 언론을 통제해왔으니까.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에겐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어. 바로 클라이드야. 그가 법정에서 증언하면 제임스는 절대 빠져나갈 수 없어. 클라이드는 망설였다. 내가 법정에서 그와 마주할 수 있을까? 난 오랫동안 도망쳐왔어. 손은 그의 어깨를 잡았다. 이제 도망칠 필요 없어. 우리 모두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이 네 편이라는 거야. 클라이드는 모두를 바라보다가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네. 증언하겠어. 재판 소식이 널리 퍼지자 정직한 기자들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제임스의 거짓말이 하나둘 밝혀지며 여론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의 회사 주가는 폭락했고 주주들은 등을 돌렸다. 제임스는 점점 궁지에 몰렸다. 재판날, 제임스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과 함께 법정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대가 만만치 않았다. 클라이드는 증인석에 올라가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밝혔다. 제임스의 자금 세탁,
회사 조작, 엘러노르의 아버지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까지. 소피에가 제출한 금융 증거와 레나드가 녹음한 파일이 법정에 제출되었다. 제임스는 침착한 척했지만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이번만큼은 빠져나갈 방법이 없음을 깨달았다. 몇 시간의 심리 끝에 배심원단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제임스 해링턴은 부패, 돈 세탁, 그리고 엘러노어의 아버지 죽음과 관련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가 법정에서 수갑이 채워질 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예전의 오만함이 없었다. 엘레노어는 법정 밖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어깨 위에 거대한 짐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었다. 다니엘이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우린 해냈어. 손은 미소를 지었다. 우린 혼자가 아니었어. 진실이 승리한 거야. 레오나드는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미소를 지었다. 제임스는 세상을 자기 뜻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믿었지. 하지만 결국 진실은 영원히 감출 수 없는 법이야. 클라이드는 한숨을 내쉬었다. 드디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게 됐군. 소피에는 소니의 어깨를 툭 쳤다. 이제 축구로 돌아갈 수 있겠네. 내 팀이 너를 많이 그리워했을 거야. 손은 웃으며 말했다. 그럴지도. 하지만 마지막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후회는 없어. 그 후 엘러나는 아버지의 회사를 맡아 투명한 경영을 시작했다. 소피에는 계속해서 부패 사건을 조사했고 러나드는 이 사건에 대한 책을 집필했다. 손흥민은 다시 축구장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싸움을 치렀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 그는 승리했다. 몇 달 후 제임스 해링턴이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모든 것이 점차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에게는 그 긴장된 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권력에 맞서 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들은 해냈다. 엘레노르는 아버지의 회사를 되찾았고 소피는 계속해서 조사 활동을 이어갔으며 레너드는 부패 시스템을 폭로하는 연재 기사에서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을 겪은 손흥민은 마침내 축구로 돌아갈 수 있었다. 어느 이른 아침, 손흥민은 엘레노르에게서 메시지를 받았다. 시간 좀 괜찮아요.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훈련장으로 가던 길이었지만 그는 바로 이건 특별 초대장이에요. 제임스를 무너뜨리고 정의를 되찾기 위해 애쓴 사람들을 기리는 행사예요. 당신도 꼭 참석했으면 해요. 손흥민은 봉투를 받아들고 가볍게 웃었다. 난 그렇게 큰일을 한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우연히 이 일에 휘말린 축구선수일 뿐이야. 엘레노르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시작한 거예요. 당신이 없었다면 난 이렇게까지 멀리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손흥민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건 그저 사건들의 연속이 아니라 진정한 싸움이었다. 그들은 많은 것을 희생하며 끝까지 싸워왔다. 행사 당일 손흥민은 대형홀에 들어섰다. 그곳에는 기자들, 기업인들, 그리고 이 싸움에서 함께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다니엘은 엘레노르 옆에서 소피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레너드는 기자들과 앞으로의 부패 스캔들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다. 올리버와 클라이드는 여전히 지난 일들의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한결 가벼운 표정을 하고 있었다. 엘레노르는 연단에 올라 빛나는 눈으로 감정을 담아 말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부패한 한 사람을 무너뜨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용기와 인내, 그리고 정의에 대한 믿음을 기리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싸웠고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한 회사나 스캔들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호라는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손흥민은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들의 자랑스러운 표정을 보았다. 그는 정의를 찾아 나서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번만큼은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행사가 끝난 후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기 시작할 때 손흥민은 건물 밖에서 도시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엘레노르가 다가왔다. 그때 비행기에서 자리를 양보했던 걸 후회해요. 그녀가 반장난스럽게 물었다. 손흥민은 웃으며 말했다. 아니, 아마도 내 인생에서 가장 터무니없는 결정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옳은 결정이었어. 엘레노르는 미소를 지으며 멀리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쩌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나도록 정해져 있었던 걸지도 몰라요. 손흥민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끝까지 왔어. 그리고 난 여기 있게 되어 기뻐. 그들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서 폭풍이 지나간 후 찾아온 평온한 순간을 음미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들이 이뤄낸 것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